네, 안녕하십니까. CEO톡 127회. 자, 이제 폭염 속에도 저희 CEO톡은 계속됩니다. 네. 자동시장 충격기 AD 전문 업체인 라디안의 김범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먼저 저랑 같이 진행 맡을 두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14년차 된 IT 사업가 지식PD 고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1일 4회 정도 심장의 공격을 받는 남자 이건욱입니다. 일성네트워크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임수열입니다. 네. 자, 오늘 그 게스트이신요. 라디안의 김범기 대표님이십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와. 라디안 김범기 대표입니다. 자, 대표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예. 자, 오늘 기다리 아저씨 김범기입니다. 오늘 저희 반갑습니다. CEO톡 지금까지 127회 출연하신 분이 가장 키가 큰 CEO를 오늘 모셨습니다. 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아드님이 나오시면 2m. 예. 자, 일단 오늘 그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먼저 그 영상 틀기 전에 네. 라디안이라는 게 네. 무슨 뜻입니까? 회사 이름이? 각도의 단위 중에 라디안이라는 라디안. 단위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호법의 단위인데 네네네. 저희 라디안이 원래 센서 계측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밀하고 네.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아. 기업의 이미지를 라디안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작업했을 때는 심장하고 관련이 없었군요. 네, 처음에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저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골든 타임은 단 4분. 하지만 이 4분을 놓친다면 젊은 친구들이 막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심정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휴대용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개발한 이가 있으니 주식회사 라디안의 김범기 대표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개발, 각종 인증을 통과하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만났지만 고귀한 생명을 살려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어려움을 극복,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김범기 대표의 도전과 성공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그럼 여러분 대략 어떤 건지 알겠죠? 오늘 뭐 아이템은 굉장히 심플한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자, 먼저 이게 몇 년도에 창업한 회사입니까, 대표님? 네, 200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년 정도. 네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2005년도에 설립을 하셨으면 이제 그 11년 정도 되는데요. 근데 그때 보면 그 전에 회사를 다니셨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들어가시는 회사를 이렇게 그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때 만든 회사도 한 성한테크 예. 그 회사도 만든 지 한 5년밖에 되지 않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젊은 회사를 선택하신 배경, 예. 왜 그런 젊은 회사를 선택하신 아니, 거예요? 성한테크 입사를 한 것이 만드신 게 아닌 거죠? 아니, 그렇지. 입사하신 입사하신 거예요? 거예요. 입사. 네, 입사를 그때 예. 그렇게 젊은 회사에 입사를 하신 거죠? 예. 먼저 저는 대기업 공무원 부분보다는 이 중소기업에서 워낙 배울 수 있는 또 앞으로 미래를 제가 준비하는 게 CEO라는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스스럼 없이 중소기업이 결국은 대안이고 희망이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중소기업에서 모든 일을 배워야지만이 제가 CEO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작은 회사 그리고 많이 배울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스펙도 안 돼 있고, 네. 물론 돈도 없고, 네네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오늘 이거 처음 했는데 방송할 때 하는 거지 제가 만약 초면에 회의실에서 만나는 이런 질문 못 하죠. 양해하시죠? 좀 기분이 나쁜데. 그냥 저 방송 끝나고 살포시 직원들 시켜서 앞으로 3개만 더 쓰겠습니다. 네네. 네, 양쪽의 틈새에서 저희들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 면접할 때 전설이 좀 전해지시는 것 같은데 성한테크에서요. 당신 꿈이 뭐냐 그랬을 때 사장님 같이 이 회사의 이런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대담하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뽑히셨어요. 그 뽑힌 그 에피소드하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남다르게 다니셨을 것 같습니다. 한 5년여 다니셨을 때 그때 얻은 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성한테크 시절의 어떤 행동과 경험 좀 풀어주십시오.
먼저 그 회사를 다니기 전에 하나의 좋은 경험을 했던 부분이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그 회사가 그렇죠, 왜 그렇죠. 좋았는지를 그렇죠. 네네.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 IMF 때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오. 졸업하기 전에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취업을 나가게 됐는데, 저는 이제 지방 출신이고 지방에서 이제 서울에 10월 달에 이제 입사를 해서 이제 뭐 올라왔는데, 제가 뭐 말씀드리면 좀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토목 건축공학과를 나왔습니다. 오. 예, 토목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토목 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학생으로서 건설 회사에 들어갔는데, 서울에 입사를 했고 뭐 지방에서는 뭐 서울에 그렇죠. 예, 취업했다는 것 자체에 IMF 때, 네, IMF 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부러움을 샀는데, 그 회사에 이제 그 본사는 이제 부산에 있다고 하고 서울에 이제 지사 형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열심히 뭐 물론 이제 직원들은 지사기 때문에 이제 작구나. 그래서 네. 뭐 부장님, 여직원 저 그다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부장님께서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30대 초반에 깍두기 형님들이 한 두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건설 회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즉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시행을 담당하는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일은 했지만 뭐 급여는 안 나오고, 네. 네. 급여를 한 6개월 정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야. 그런데 강남에 있는 좋은 술집은 제가 다 다녔습니다. 예. 우리 그 우리 이사님들이랑 강남에 뭐 내노란 뭐 나이트 클럽 뭐 술집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니면서 그런 유흥은 많이 즐겼지만 급여가 안 나오는 네. 그런 어떤 6개월 동안 그 겨울이 진짜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취업했다고 그래서 이모님 댁에 얹혀 살았어요. 네. 예, 그래서 얹혀 살았는데 생활비도 못 드리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서 뭐 생활비도 좀 받아서 이모님한테 드리고 뭐 이런 상황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취직한 게 이제 그 회사였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KMT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회사를 취직하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네. 너무나 이 월급 1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오고. 예, 월급날. 이 월급 100만 원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예, 그래서 이제 제 목표는 항상 그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CEO였기 때문에 네. 항상 면접을 보더라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사장님 자리에 그 자리 제가 앉고 싶. 근데 왜 CEO가 되고 싶었습니까? 지금 왜? 네. 왜? 제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일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좀 돈에 네. 좀 어려운 환경을 아, 좀 있었기 때문에 음. 특히 뭐 그런 어떤 어려운 환경, 시골에서 뭐 자라면서 어떤 부유하고 뭐 네. 넉넉한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음. 내 스스로 돈을 또는 이제 돈이라는 어떤 목적도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즐길 수 있는 일, 네. 재미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월급쟁이보다는 CEO로서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CEO의 어떤 꿈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저기 뭐야 그래서 중소기업에 일부러 입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뭐 일부러는 네, 아니고요. 네, 아까 어쨌든, 말했던 네, 실력이 안 돼서.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도 네. 뭔가 다들 이제 자기 사업하고 싶은 분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네. 어떤 식으로 회사 생활을 해야지만 네. 사업할 때 네. 도움이 되는지 네. 그 팁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예. 사업할 사람들은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 직장 생활 이렇게 해라 한마디 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 한다고 하면 뭐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즐기자는 겁니다. 즐기자.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뭐냐면 어떤 일을 즐기냐, 그 다음에 뭐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즐기는 부분이다. 저는 항상 그런 어떤 좌우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즐기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든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일이든 네. 다 슬기롭게
그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즐기다 보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항상 나오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즐기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이거 이제 이런 것도 내가 나중에 내 아이템이 됐고 내가 사업할 거니까 네. 뭐 이거 얼마나 네. 좋아 돈도 받으면서 네, 이거 돈 내가 받으면서 배우고 이거 할 수 있는. 즐기면서 이렇게. 네. 정말. 제가 한 해로 그 첫 직장을 다녔는데 제가 그 갔더니 그 일본 쪽에 센서를 지사였죠. 네. 수입해서 하는 업체였는데 거기에 갔더니 일본 바이어들이랑 매일 전화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어를 꼭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벽 6시에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서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거를 강남 이쪽에 있는 뭐 학원에서 3년 동안 그 아침에 다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업 들으면 책을 피고 그 다음 날 가면 그 다음 장을 피죠. 그러니까 앞장을 뭐 복습하거나 예습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은 아니었으니까 뭐 그러다 보면서 남들 한 1년 반, 2년 하면은 어느 정도 마스터하는 부분들 저는 3년이나 걸렸는데 뭐 그런 어떤 그 자기가 한번 이 목표를 정하면 그에 따라 진짜 뭐 시간이 얼마 됐던 간에 그 부분들을 뭐 꾸준히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예, 그러면 잘 처음 이제 그 부산의 그 시행사에 들어가셨을 때는 네. 별로 즐겁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네. 예, 먼저 그 제가 토목공학과를 나왔고 건설회사를 입사를 했지만 왠지 모를 저하고 안 맞는 위화감 부분들이- 같은 거, 예, 겉도는 위화감, 거. 뭐 유계질서라든지 이사님 네네. 뭐 이런 체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뭐 동사무소에 서류 띄는 뭐 건축물 대장 띄고 뭐 네네. 이런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영업이라는 그 센서를 뭐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영업이라는 게 엄청 많은 걸 배울 수 있더라고요. 네네. 가보니까. 그래서 저도 공대 출신이지만 영업을 선뜻 지원한 이유가 이 영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어디서 사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원가는 얼마인지, 그 다음 판매는 어딘지, 그 다음에 그 자금은 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영업이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또 제 성격하고도 좀 잘 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다가 이제 라디안을 창업하셨잖아요. 네. 이제 처음에 라디안은 보니까 이제 계측기 생산, 그다음에 네. 유통하는 그런 네. 업체였습니다. 네. 창업을 하게 된 어떤 그 주요 이유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제가 한 5년 정도 이제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직장 합쳐서 이제 5년 정도 다녔는데 더 이상 이제 배울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제가 이제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모아놓은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네. 5천만 원 가지고 와이프는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애도 태어나니까 좀 넓은 데로 전세로 좀 이사를 가자. 저는 이 자금 가지고 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와이프를 이제 결국은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설득을 해서 결국은 강남 오피스텔에 월 뭐 30만 원짜리 뭐 조만한 네네. 책상 2개 딱 있는 와이프 전화 받고 저는 뛰어다니고 네. 임신 6개월 된 와이프는 네. 뭐 전화 받고 뭐 이런 형태의 집이 따로 없이. 집은 이제 따로 있고, 있었고. 예, 사무실만 하나 네네네. 예, 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네. 왜 지금 이제 이런 그 자동 심장 충격기는 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센서하고 이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뭐 저희가 항상 저는 새로운 거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아이템이 이게 관심이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관심 있게 보느냐 그냥 흘러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진짜 옥이 되는 거고 어떤 건 돌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이 사업 아이템에 저는 분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아이템에 경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측기 센서를 하지만 우리가 뭐 IT를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고 뭐 의료기기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바이오 관련된 일도 할 수
있는 게 그런 어떤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 네. 또 어떤 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CEO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연히 이 제품을 저희가 사업화하게 됐고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계측기 센서라는 정밀 측정하는 어떤 장비를 제조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기기도 결국 이제 대상이 계측기 센서는 기계나 자동차 또는 그렇죠. 토목 건축 쪽에 들어가는 네네. 센싱인데 이거를 사람만 사람에게, 접목시키면 또 의료용 기를 측정하고 네네. 분석하는 기기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단순히 우리는 센서 계측기라는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대상만 바꿨을 뿐이다. 네. 네. 아 근데 예. 의료기기, 의료장비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중에서 왜 심장 쪽에 왜 하필 심장으로. 왜 네. 하셨는지 그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네.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심장 쪽.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가 원래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이 AD라는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해서 뭐 저한테 뭐 사업에 대한 도움도 많이 네. 자문도 많이 구하고 네네. 이 AD를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많이 좀 도와주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업체의 해외 일본 쪽 제가 뭐 전문가다 보니까 일본 쪽과 국내 판권을 한 3천만 원 정도로 아, 네. 해서 이제 사서 이제 하고 그쪽은 이제 해외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했죠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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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개인 야.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그것들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친구가 한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연구 개발만 하다 보니까 아, 결국은 네. 이게 수익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개발은 이런 어떤 지속 가능하지가 지속 않죠. 가능하지가 않다. 네. 그래서 좀 우리 창업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만 수익이 나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거하고 연구 개발만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접게 되면서 네. 저한테 이 그 특허권과 또 개발된 어떤 부분들 제가 받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시장 진입하 이 시장을 진입하게 됐고 알고 보니까 이게 연구 개발만 하다 보니까 이 연구 개발의 한계가 결국 뭐냐 사용하기 어려운 제품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천 길병원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그 부분에 특허를 좀 받아서 이 부분들을 좀 완벽하게 좀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기술들을 좀 우리 계측기의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제품이 이제 탄생하게 됐죠. 네. 네. 근데 아까 그 CEO의 덕목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분명히 CEO가 되겠다는 목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CEO의 마인드로 아마 일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일을 할 때와 네. 실제로 창업을 한 CEO로서 네. 일할 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뭐 네. 차이가 있었나요? 엄청난 차이죠. 저희가 그 직원으로서 보는 사장, 그 다음에 지금 학생일 때 보는 CEO의 모습과 현실과는 뭐 180도 다른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CEO는 항상 결국은 자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왜냐하면 매월 월급을 줘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항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예, 또 직원은 뭐 이번 왜 월급 날이 이렇게 빨리 가지.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차이인데요. 하여튼 뭐 그런 어떤 CEO와 또 CEO를 보는 부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CEO로서의 어떤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네. 걱정 없이 그냥 근데 재밌게 CEO로서 했습니다. 즐기는 신다고 했는데 네. 그래도 하다 보면 아무리 창업자고 그러지만 네. 이게 즐기지 못할 때도 있지 않나요? 어떤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그 즐기는 거를 계속해서 네. 유지합니까?
좀 저는 내에서 저기 선천적으로 네. 좀 죄송합니다만 선천적으로 좀 긍정의 마인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긍정의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24시간 긍정이에요? 물론 그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긍정의 마인드가 네. 남들보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애로 물컵이 절반만 있으면 네. 뭐 이게 절반밖에 없다가 아니라 절반씩이나 있다. 네네. 그런 어떤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당했을 때도 그 부분들은 어차피 뭐 시간이 지나거나 해결된다? 주위에 도움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네. 뭐 저를 뭐 지금까지 있게 하지 않았나. 근데 이게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뭔가 할 때 뭔가 이렇게 감성이 좀 올라와야지 네. 뭔가 창의력도 생기고 문제 해결력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네. 사실 만만치는 않죠. 네. 근데 그런 것이 좀 타고난 것도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의 구성원들이 아까 뭐 65세 부사장부터 그다음에 오. 고등학교 이제 졸업한 19살 친구까지 네. 다양한 연배의 조직들입니다. 어. 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연배의 조직들을 만들게 됐냐면 제가 조그만 회사의 기업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서 배우는 건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스템화하고 또 새로운 어떤 대기업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 은행의 어떤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마케팅의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담지 않으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담는 그릇의 역할, 담는 그릇의 역할만 하고 그 안에 뭐 우리 부사님 뭐 대기업 출신, 뭐 우리 관리이사, 뭐 은행 부점장 출신, 뭐 또 우리 홍보이사, 뭐 다양한 어떤 인력들이 융합돼서 조합돼서 결국은 회사가 이끌어가는 거고 저는 거기에 그냥 장만 마련한다라는 생각만 좀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와서 다양성을 활용하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시도를 했던 많은 조직이 깨져나가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융화될 수 있게끔 혹은 예. 포용하셨던 예. 행동이나 예. 그들을 끌어담았던 어떤 예. 나름대로의 어떤 예. 철학 같은 거 그걸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아니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하게 기존 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이제 원래 이제 회사 이제 성장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영입된 건데 예. 그 전에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창업할 때부터 고생했던 분들이 예.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 대기업 출신도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위에서 갑자기 외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 이분들이 장도 막 하시고 자기 네. 위에 그럴 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화감이랄까 그 네. 조직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 실제 그런 어떤 위에서 이제 외부의 인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거기에 못 버티거나 네. 또 못 버텨서 퇴사한 직원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네. 실제 있는데 먼저 저희는 기존 직원들한테 주식을 이미 줬습니다. 네. 예, 주식을 우리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이만큼 고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라디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을 먼저 많은 주식은 아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주인 의식을 좀 먼저 고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우리 라디안 망하기 위해서 오는 거냐? 여러분처럼 이 주식에 지금 500원짜리 주식이지만 이 가치를 더 이 높이려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온 거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예. 그러면 이제 설득이 되죠. 예, 그 부분들이 되지 않고 결국은 CEO라는 그 자리가 내 것만, 내 회사, 나의 것 이런 어떤 고정관념 틀에 박혀 있다고 하면 그 조직은 영원할 수 없다. 네. 결국은 그 조직은 직원들에 의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런 설득해 나가는 그리고 이해시키는 네. 그런 어떤
리더십이 요즘은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어떤 CEO의 리더십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고 행동으로 또 실천하시고. 예, 행동으로 뭐 실천하고 네. 그게 내 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한다고 하면 결국은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돼 있고 네. 우리 회사에도 답은 사람이다라고 항상 우리 기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결국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이 세상을 얻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이 중요하다. 네. 그다음에 사람에게서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분들이 사람에게서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그 CEO들만의 어려움은 아니고 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또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의 구상을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경험했던 어려움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면 좋을 거다. 그런 경험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어려움이 항상 많아서 사람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가장 어렵고요. 뭐 항상 뭐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사람이 마음을 얻는다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 뭐 아시지만 내 자식조차도 내가 못 얻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와이프조차도, 우리 와이프조차도 내가 마음을 못 얻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거는 진짜 뭐 어려운 진짜 많은 뭐 그런 부분들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그 부분들을 보여주면 그 부분들은 통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진실로 대하면 어떤 부분이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어렵다. 여러분 어려워서 뭐 급여가 동결이 된다. 아니면 좀 줄어든다. 그렇지만 우리 비전이 이만큼 있다. 지금 어려움이 결국은 2배, 3배, 10배로 100배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많이 설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거고 회사를 하다 보면 저는 2014년에 회사가 망했어야 될 회사입니다. 오, 근데 흑자 났잖아요. 그때도 14년에 한 5천만 원 흑자가 났었는데.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그때? 부도를? 부도는 아니고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측기 센서에서 그 다음에 의료기기라는 AD로 넘어갔고요. 전혀 다른 분야고 또 계측기 센서는 만들면 뭐 인증받을 거 없이 그냥 팔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또 인증도 간단하고. 근데 의료기기 사업이라는 우리 친구가 이 의료기기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AD에 대한 메리트와 이런 부분 너무 좀 화려한 모습만 AD 가면 뭐 법적 의무화돼 가지고 뭐 전국에 다 팔면 이거 세계 엄청나게 이거 돈 뭐 제가 투자한 돈 3천만 원 플러스 뭐 알파를 줬지만 이 정도면 뭐 자신이 있어. 해서 그 부분들을 좀 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인증이라는 그 우리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 그리고 이제 AD가 일반 등급이 있습니다. 의료기기에는 이제 4등급 중에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의료이기 때문에 3등급 높은 축의 굉장히 엄격한 규제, 엄격한 규제에 엄격한 품질에 뭐 혈당, 당뇨, 체지방 이건 한 2등급 정도 보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이 사업을 뛰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센서 계측기에서 벌어들인 어떤 자금을 이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저희는 해서 인력 확보하고 뭐 설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축을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이제 자금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또 인증은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어떤 압박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야 시골로 다 내려가라 먼저 내려가 있어라. 네. 이걸 처리할 테니까. 계백 장군의 마음으로. 예. 계획 장군은 죽여야 되겠어. 지금은 이제 계백 애를 퇴양시켜. 아니,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살인죄가 되니까 존속살인이 되니까 내려가라고. 그래서 애가 서울학교 그만두고 지방으로 갔어요 그러면?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얘기하는 그런 거죠. 가능성을 이제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니에요? 예, 배수를 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아까 답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다 해결해줬군요. 해결해줬습니다. 예, 직원들이 밤새가면서. 밤새가면서 또 십시일반 자금도 좀 모아가면서 마련해주고. 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투자 네. 또는 뭐 은행의 대출 뭐 네, 이런 네. 부분들도 또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좀 은행들이 아니 직원들이 예. 직원들이 각자 마이너스 대출했나 보죠? 예. 그건 아니지만 그러면 하여튼 보증도 서고. 예, 보증 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보통 직원들은 그렇게 못 하는데요. 못하죠. 네, 네. 예, 그리고 할 수도 없고 네. 네. 예,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어떤 일이든 또 어떤 부분이든 다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도 더 이제 힘을 내시고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네. 그때 굉장히 정말 네. 위험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함께 했던 그리고 동고동락 진짜 단순히 그냥 직원 대 대표이사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이 배를 침몰하는 이 배의 마지막 남아있는 선장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뭐 선원들 네. 뭐 이런 부분들에 어떤 코어들이 있지 않았으면 이런 지금의 라디안은 뭐 없을 거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시기가 창업 후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힘들었죠. 저희가 뭐 그때가 한 9년째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뭐 직원들의 어떤 레벨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올라와 있었죠.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라와 있었고 자금 제가 뭐 창업하고 그때까지 뭐 돈 걱정해 본 적 없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저도 많이 좀 집도 뭐 몇 채 있었었고 뭐 많이 좀 벌어놨었는데 하여튼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에 대한 어떤 도전은 제가 좀 즐기는데 그 뒷감당이 안 되는 네, 네. 그게 또 단점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저는 이 바닥 밑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네. 지금 이 자리보다 더 높게 올라와 좀이지만 지금 앞에서 좀 설명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까지는 그런 어떤 직원들의 노력 네. 그 다음에 또 주위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네. 항상. 그러면 그 뭐라 그럴까요? 어쨌건 이제 그렇게 도전을 하셨고 그 네. 좋은 결과로 현재 라디안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네. 전체 매출액이 오히려 3분의 2. 그러니까 이 심장 충격기가 예. 차지할 정도로 이제 차지할 성장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신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판매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가장 효과적이었던 마케팅 채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AD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 우리 그 AD를 제조하는 업체의 경쟁 업체들이 다 코스타 상장 업체들. 오. 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네. 기업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라디안이 후발주자고 그 라디안이 살아남으려면 기존 경쟁 업체하고 같은 길을 가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저희는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게 뭐냐? 그 AD의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국감 강사에 보면 AD 뭐 무용지물이다. 왜 설치만 했지. 설치만 했지. 네네, 그렇죠. 네네. 사람이, 이거를 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사람도 없고 교육받은 사람도 없고 이거를 왜 설치하라? 근데 법적으로 의무화는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그 접목하기 어려운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됐는데 저희 라디아는 이제 응급 구조사들을 먼저 영업 인력을 채용한 게 아니라 교육 인력. 구조사들을 채용했어요. 구조사.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무조건 교육이 돼야지만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면 다시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으면 이 AD의 시장에 우리는 항상 뒷북만 칠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경쟁 뭐 업체보다 발빠르게 그러니까 경쟁사들은 이제 제품으로 선발업체 제품으로 제품 기능이나 뭐 이런 걸 네. 했는데 네. 여기 이제 그런 것도 맞추면서 네. 그거에 대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교육 네. 그쪽을 이제 주력을 하신 네. 거네요. 예, 교육과 설치를.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고객이 요구더라고요. 니즈. 고객이 그런 걸 요구했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영업을 하다 보면. 자, 근데 여기에 이 분야에 뭐 코스닥 업체가 두 군데나 있고 네. 그 정도라면 이 시장 규모가 꽤 네. 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들은 시장에 대해서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네. 그 어떤 시장인지. AED 즉 심장 충격기라는 시장이 이제 국내에 이제 한 2만 대, 3만 대 정도 깔려 설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AED가 왜 우리 그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냐면 심장마비 환자가 4분 안에 골든타임에 4분 안에 응급처치를 안 하면 뇌사가 네. 되거나 네. 사망에 이릅니다. 그만큼 이 골든타임 4분은 우리가 뇌졸중은 3시간, 그다음 당뇨 쇼크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장기간 시간이지만 이 심장은 4분 안에 응급처치를 안 하면 실제 뭐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AED를 공공장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정에 또는 어떤 기관에 설치하라고 의무화를 시켜놨습니다. 왜? 어디 여기 보니까 예. 설치 의무 대상이 네. 16만 8천 곳인데 네. 아까 우리나라에 3만 대만 설치돼 있다 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의무 설치 대상 다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3만 대밖에 안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이 부분들도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설치 의무화는 되겠지만 네. 그 과태료 부과, 즉 설치를 안 했을 때에 페널티가 페널티가 없습니다. 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 마지막에 이게 페널티 30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이제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 마지막 국회예요? 예, 야. 통과가 되. 어느 의원이 입법하셨어요? 그분한테 네. 고마워하셔야 되는데 어느 의원이 입법하셨어요? 그분은 네. 그 행정부 입법. 행정부, 행정부에서? 네, 아, 국회에도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통과되면서 야. 시장이 더 커지는 시장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일본이 한 60만 대, 뭐 미국이 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제품이 이제 뭐 많이 설치돼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10분의 1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부분들이 더 앞으로 더 확대 설치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실물을 봐도 재밌겠네요. 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법을 조금 한번 봐야 돼 이거. 사용법. 이걸 한번 이분을 대상으로 실험해 봅시다. 이분이 좀 심장이 약해 보이시는. 이분 심장으로 한번 해봐줘. 아니, 날도 더운데 거부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짜릿하게 한번. 네. 네. 뭐 아니, 이렇게 이게 자동으로 간편하게. 센싱해줘서 예, 간편하게 네, 돼 네. 있어서 패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용법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뭐 이거 이렇게 가스버너 같아. 겔 같은 거를 뭐 바르지 않나요? 가스버너 되게, 정도. 네.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뭐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도 있지만 뭐 네. 디자인상도 받았던 네, 네. 네, 제품이고 이게 그 보면 와플 만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건 교육용. 네, 이거는 교육용입니다. 네, 이건 교육용. 네, 이거 저렴한 거로 비쌉니다. 연습해 보시죠. 네, 비쌉니다. 그래서 저렴한 거로. 예, 그래서 보면 갑자기 홈쇼핑 모드가 되는. 전 이거 되게 궁금했었거든. 어떻게 하는지. 네, 이런 공공장소에도 필요하지만 가정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가정에서 쓸어주시면 4분 30초라는 골든 타임에 예. 이거 갖다 붙이시면 돼요. 예, 너무나 응급사항이 편하게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눌러보겠습니다. 앞뒤로 붙이시면 되죠. 예, 네. 이게 한번 눌러볼게요. 네. 네. 장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성인 모드입니다. 근데 이번 성우가 아니라 그림과 안지환 씨. 환자에게 포착하여 주십시오. 예. 한번
한번 건수 부착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네, 건수 해보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주파하고 비슷하게. 한번 붙여보시죠. 네,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네. 물론 옷을 벗겨놓고. 네네. 그리고 어린애들은 어떻게 붙이면 되죠? 네, 이렇게. 어린애들은 심장이 안 좋으신데. 그건 아니고요. 아주 위험하다. 교육이니까. 교육력이라서. 교육력이 괜찮습니다. 주황색 슈퍼 버튼을 눌러 예, 이렇게 이제 예, 어린이하고 어린애들은 어린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아서. 사이즈이기 때문에. 예. 눌러보고 싶어. 예, 눌러보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예, 이게 아, 이거요? 버튼을 네.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한번 눌러보세요. 예, 누르세요. 예. 그럼 빡! 한 2000볼트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2000볼트가. 보통 이제 요거 하면 CPR을 하게 되면 갈비가 나가잖아요. 아, CPR도 하래요? 네, CPR도 이렇게. 네네. 예. 아, 이거 동시에. 쉽게 여기서 지시하는 대로만 예, 따라해도 따라만 되겠네요. 하면 돼요. 따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이 만드신 것 때문에 네. 생명을 구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례 같은 것도 꽤 많이 있겠네요. 예, 아주 고맙다고 회사로 인사하거나 그러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오. 소중한 생명을 저희 제품으로 살렸습니다. 예. 녹번역은 여기 거 아니죠? 예. 녹번역에서도 아니, 간호사 심평원에 계신 분이 아니, 예. 근데 구한 왜 케이스가 있어요. 그 메디컬 드라마 보면은요, 왜 네. 이렇게 그때 심장 막 사망하기 전에 네. 기계 양쪽이 있으면 네. 뭐 젤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도 여기 패드잖아요. 예, 이게 젤. 패드가 젤이 떨어지지 붙어져 있습니다. 말라고. 이게 젤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 젤이라는 건 그냥 그 아무 예. 그냥 그냥 전도되게 이렇게, 하기 하는 거고, 역할이에요. 그건 이제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네네. 의사들이 이제 그 전기 충격량 줄을 네. 조절해서? 150줄, 200줄, 250, 300, 350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초동 대처용. 초동으로 119가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우리나라 한 10분에서? 10분에서 15분 또 20분 걸리는데 지금 이 골든타임은 4분인데 119 도착하는 시간이 15분이다. 그럼 이미 뇌사가 이제 진행되는. 네네. 그러니까 그 초동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한 150줄에서 한 200줄 정도의 네. 사이에서 저출력으로 네네. 이거를 응급처치 한 119 도착할 때까지만 네네. 쓰는 용어로 아.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골든 타이밍이 심장마비 환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가정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예, 예. 미국에서는 실제 네네. 1분 안에 이거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럼 부엌에 설치해 냉장고 옆에 붙이면 되네요. 네. 근데 요거는 이게- 재활용이 되나요? 한 번 쓰면 이제 일회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200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195만 원. 대략 200만 원. 네, 이야, 네. 200만이면 이 시장 규모 꽤 큰 거네요. 200만 대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네. 지금 의무 설치 대상이 이제 법이 통과했으니까 네. 이 16만 곳이 다 설치돼야 되면 네. 200만 원 곱하기 음. 20만이면 얼마야? 200만, 20만. 손가락 4천억. 쳐드릴까? 4천억 정도 2천, 되겠네요. 2천억, 4천억 되는 시장이네, 4천억. 네, 그런 시장이 앞으로 좀 열릴 시장이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저희는 이제 가정에까지 그 이거를 이제 어떤 렌탈 형태로 가정에 이제 저렴하게 네. 뭐 월 3만 원, 4만 원, 아, 네, 저렴하게 아 렌탈로요? 예, 예, 정수기처럼? 예, 오. 가정에 이제 그 뭐 판매하는 야, 빌려주시는 예. 거죠? 예, 네. 빌려주는 야,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게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게 먼저 들어가면서 네. 가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헬스케어 의료용, 제품들. 우리 헬스키트 같은 것들을 네. 빌려주시는 거죠. 네, 예, 예. 빌려주셔가지고 당뭐 착수 여러 가지 빌려주면서 네, 혈압이라든지. 그 가는 여기를 가는 아주머니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이 네. 가서 메디 아줌마가 그걸 되네요, 진단- 그러면. 네, 메디 메디. 아줌마 돼가지고 메디 그런 아줌마 식의 모델이 못 본 것 같은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있나요? 세계적으로도 뭐- 아직 아, 없는데요. 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대기업과 같이 연결을 해서 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헬스케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증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격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인을 하든지 아니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사회복지사라든가 기타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간호조무사 제도도 사실은 없어졌으니까 네. 그게 이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여기 좀 네. 필요하긴 하겠네요. 네. 일단 뭐 그 여러분 보셨듯이 디자인이 아주 심플하고요. 대신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투포환의 절반 정도 무게입니다. 던지면 그냥 가볍게 머리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무게 정도인데 아 비유를 해도 뭐 그렇게 비유를 해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어. 네, 근데
필요한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200만 원을 들여서 가정에 준비한다는 얘기는 결국 보험을 내고서 우리가 하듯이 심장에 대한 부분이 질환이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보다 몇 배 정도 되나요?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네네. 우리는 잘 3만 모르지만, 명. 네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교통사고 사망자가 10,000명이었다가 줄어들었는데 가정에서는 사실은 이게 더 우리가 빈번하게 보는 거고, 근데 다행히 사망하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네. 왜냐하면 후유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온 가족이 더 힘들어지는 네. 쪽이어서 그걸 계산하면 이건 보험용으로 가정에 하나씩 필요하고 그 시장을 공략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히 보시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교육으로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겠다. 네. 그리고 교육하는 분들, 구조사들이 시범을 보이고요. 네. 그리고 간호사분들이 보건소에 보면 먼 곳은 한 분이 자, 계시거나 좀 이런데 길어지고 뭐 하여튼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니 요약할 거 없어요. 이미 말씀하실 거야. 네네. 자, 보이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빨리 정리해주세요. 자, 이거 지금 해외 쪽은 어떻게? 해외 쪽은 지금 어떻게 수출하고 계시나요? 어때요? 대만, 네, 대만 예, 건. 대만에 이제 300만 불 수출 계약을 체결해서 몇 대나 파신 거예요? 300만 대면 대략 한 뭐 1,000대요? 아니죠. 하여튼 네. 뭐 5천 대에서 뭐 10,000대 사이. 네. 예. 그럼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에 이런 업체가 두 군데 있다면 네. 전 세계에는 굉장히 글로벌 업체가 있다는 얘기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필립스가 필립스가 여기에 넘어가는- 세계 시장 점유율 아. 33%를 필립스가 제너럴 일렉트릭도 차지하고 하겠는데요? 뭐 GE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전문 업체인 그러면 이제 저울이라는 그런 업체도 이제 국내도 이제 상장 업체가 있고 해외도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이미 선발하고 네. 이미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차별화를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의료기기 업체가 아닙니다. 예, 센서하고 뭐 센서를 기반으로 한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야를 하다가 이 의료기기의 어떤 AED를 개발했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 의료기기 전문 업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AED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홈케어, 홈 메디컬, 홈 원격 진료, 뭐 이런 시스템의 어떤 솔루션, 그다음에 센서하고 연동된 IoT하고 연동된 어떤 건강 관리 서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의료기기 업체 하면 거의 뭐 80-90%가 병원, 의원에 그렇죠. 납품하는 뭔가 단품 파는 업체처럼. 네, 네네. 병원, 의원에 음. 병원을 상대로 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네. 또 우리 경쟁 업체들도 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영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홈케어, 홈 헬스케어 이런 제품을 앞으로 좀 네. 집중을 해서 서비스로. 예, 그런 부분들로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또 이 헬스케어란 부분이 네. 굉장히 인구 고령화되고 이제 건강한 이제 뭐 시니어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 시장이 이제 커질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뭔가 창업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분야에 뭔가 커리어를 쌓고자 네. 헬스케어 분야에 네. 그런 분들한테 좀 뭐 대표님 조언. 그 조언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시겠어요? 뭐 저도 뭐 이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한 지가 이제 뭐 3년, 4년밖에 안 네네네. 된 이제 초보 기업인데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들이 다 진입해 있는데 이 초고령화 사회에 이 건강을 관련된 사업, 특히 건강 또는 시니어 관련된 사업들은 앞으로 뭐 엄청난 어떤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사업입니다. 네. 그게 저희는 그의 어떤 미래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작은 아이템, 즉 그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그런 어떤 아이템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해서 또 시장에 어떤 시장을 진출한다고 하면 다양한 어떤 형태의
어떤 제품들이 좀 각광받지 않을까. 네. 예. 근데 이런 지금 원격 진료의 허브 역할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그 규제 때문에 그 원격 화상 뭐 진료 같은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그 규제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이제 의료 서비스도 규제가 큰 나중에 뭐 어떤 그 장애는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법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거 원격 진료에 대한 규제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IT 기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기술이 이미 선진국 이상의 어떤 엄청난 어떤 그런 어떤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의사의 어떤 의사 단체들의 어떤 그런 반대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 시장을 왜 의사협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느냐?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개인의 어떤 케어가 결국은 대형 병원으로만 집중되는 구조가 개원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심화된다는 이유입니다. 얘기죠. 네. 심화됩니다. 네.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어떤 이 경쟁 흐름에 개인 의원들이 거기에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 갖춰져 있는 게 이제 주치의 제도라고 있습니다. 네. 이 주치의 제도는 만성 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병의원하고의 네. 어떤 원격 진료, 원격 의료를 한번 해보면 이게 대형 병원은 어차피 암이라든지 진짜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데만 대형 병원하고 연결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떤 만성질환 환자들은 뭐 병의원하고 주치제도에 연결만 한다면 이게 대형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가정의학과 뭐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좀 활성화될 것 같고요. 또 뭐 박근혜 정부가 가장 이 보건의 핵심, 개혁의 핵심이 바로 원격 진료를 빨리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대를 걸을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뭐 잘 준비한다고 하면 뭐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좀 미국은 원격 의료가 지금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국을 먼저 좀 진출하려는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이게 땅이 넓고 네. 그다음에 의료 수가가 워낙 높고 하니까 이제 원격 진료나 네. 기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런 걸 활용하려고 해도 앞으로 이제 트렌드는 뭐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네. 네, 대개 이제 요 전제는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옆에서 이제 요거를 셋업을 해서 충격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혼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라고 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뭐 일종의 구글처럼 자동으로 와서 자동 로봇이. 제세 동기를 예, 로봇으로 로봇이. 해주는 그런 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일본에서는 뭐 로봇이 가정의 어떤 그 뭐 케어해주는 케어 로봇 같은 게 있죠.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로 갈 것 같고요. 뭐 유럽에서는 이제 드론 형태의 AED가 개발이 돼가지고 날라가서? 날라와서 신고만 하면 119 도착하는 시간보다 드론이 그 위치에 도착을 해서 유리창이 깨지지만 괜찮겠네요. 바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네네. 형태의 드론형 AED 뭐 다양한 형태의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센서가 있으시니까요. 둥그리 같은 데다가 이걸 탑재를 해가지고요. 그 주무시기 전에 어르신이 단추를 눌러서 내 심장이 이상하면 와서 둥그리가 와서 그러니까 센서로 한 뭐 5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와서 딱 보고 측정을 하거나 아니면 119에 전화를 해주거나 해주는 시스템은 조금만 노력하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로봇 청소기가 네네. 저희가 비슷한 게 네네, 비슷한 뭐 게 어디에서 있죠. 나왔더라고요. 네네. 네, 대기업에서 나왔는데 우리도 거기에다가 또 융합만 하면 되죠. 네. 청소기로 일반적으로 쓰고 응급상에서는 또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형태의 가능하네요. 어떤 이게, 네. 부분들이 가격이 나올 수 있을 떨어질 수 않을까. 아까 딱 보니까 이상이 있다 그러고 딱 진단을 해주니까 네. 괜히 한번 해보고 싶어요. 건강검진 받듯이. 요거는 이상합니다라고 당연히 나와요. 왜냐면 녹음된 거라서 네. 교육용이니까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면 연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한 걸 해주는 네. 거고. 네. 요거는 진짜예요, 진짜. 네. 요거로 하면 되고요. 대신 더듬이를 아까 패드를 뭐 이렇게 펼치는 거라든가 원래 셋업을 시켜놓고선 8인치처럼 하거나 그건 하여튼 뭐 비용 문제하고 이런 구동성의 문제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표님을 보면 참 인상 깊은 게 아까 이제 새로운 상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보면 뭐 전립선에 대한 특허도 얻으셨고 네. 그다음에 바이오에 대한 모든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마케팅하는 게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권영찬 씨라고 하는 개그맨이 여기 홍보이사로 계시고요. 한미약품의 부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65세 이쪽 부사장님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뭐 다일 공동체 그다음에 옹진군에 있는 보건소 안 가시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골프협회하고도 또 네. 이렇게 되고요. 네. KT하고도 연동되고 그러는데 네. 이런 모든 마케팅에 대한 노력 같은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뭘지 네. 이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저희 라디안이 가고자 하는 길은 좀 다양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라디안에 뭐 65세 되시는 부사장님부터 진짜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고졸 신입사원까지 다양한 어떤 연배들이 라디안에서 일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길은 마케팅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품의 품질보다 더 중요한 뭐 제품 품질도 물론 의료기기라는 게 뭐 시약처에 통과하려면 엄청난 어떤 레벨이 아니면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기본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품질 플러스 디자인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능력이 결국은 이 시장을 주도해 가느냐 아니면 후발자로 가는 길이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마케팅의 능력을 위해서 저희가 제가 일부러 영입한 게 아닙니다. 우리 권영찬 교수가 네. 일부러 우리 라디안 찾아와서 저 뽑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연히 우리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네. 우연히 예, 만나서 권영찬 교수의 강의를 제가 한번 CEO 어떤 모임에서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감명 깊게 좀 들었고 거기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갑자기 권영찬 교수가 있어서 명함을 주고 그때 너무 좋은 네. 강의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함 주고받고 한 뭐 문자로만 그냥 안부하고 뭐 사장님 대박 나십시오 뭐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관리 쪽에서 우리 워크숍을 가는데 좀 초청 강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문자로 해서 이제 네네. 강의를 해서 그게 인연으로 돼서 우리 라디안의 홍보 이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뭐 한미약품 뭐 한창희 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인연 지금 이렇게 만났지만 인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에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예. 이분은 고객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뭐 제가 보건소 가서 강의하게 되면 이거 가져갈게요. 그래서 차 운전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차에도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고. 예. 그런 인연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방청에 계신 여러 네네. 분들이 언제 저의 도움을 주실지 아니면 제가 도움을 드릴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거를 또 확인하고 뭐 관리하는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라디안의 어떤 또 뭐 라디안의 어떤 가치 또는 네네. 라디안의 네네. 어떤 뭐 그런 게 아닐까. 예.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라디안에서는 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채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쪽에 지금 인재를 지금 찾고 계시나요? 어떤 유형의? 먼저 그 인재라고 뭐 거창하게 네. 말하기보다는요. 네네. 좀 기본이 돼 있는 사람. 음. 네.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본이 돼 있는 사람. 기본이란 게 어떤 겁니까? 기본이 돼 있다.
기본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정 교육을 배우듯이 어른들을 공경하고 밑에 직원들을 뭐 이렇게 보듬어 안는 네. 그다음에 동료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본성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그 뭐 집안이 좋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나대안에 좀 뭐 같이 하기 어려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이 먼저 되어 있으면 네. 누구든지 어느 나이든지 어느 뭐 분야든지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들을 저희가 모을 수 있는 그런 네. 역량이 저기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조직 사회에서는 특히 중요하지 않나. 네. 예, 이제 똑똑한 사람 한 명보다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더 낫다. 그런 사람들을 그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 기본이 네. 되는 사람을 면접에서 네. 어떤 식으로 그 짧은 순간에 네. 어떤 식으로 파악하십니까? 어떻게? 먼저 아니면 뭐 이렇게 수습 기관 같은 데서 파악하시는 건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좀 뭐 수습 기간도 있지만 이렇게 그 첫 보면 먼저 인사를 잘하거나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딱딱한 그 면접이라는 어떤 부분이 좀 딱딱하지 않습니까? 네, 딱딱한데 그렇죠. 네. 웃으면서 네. 당황하지 인사하고 않고. 뭐 또 자기의 좀 말은 없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진실되고 솔직하게 네. 알 수 있는 부분, 그 첫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또 수습이라는 어떤 시간을 통해서 솔선수범하느냐, 예,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느냐. 솔선수범이라는 얘기는 이 부분을 진짜 열심히 하려는 어떤 뭐 자기만의 어떤 노력이 보이느냐, 아니면 뭐 시키는 것만 하느냐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대표님이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연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듯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버럴하거나 진보적인 느낌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보면 조금 전에 인성을 중요시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님의 블로그를 봤더니 김수로 왕이 72대 손이고 그다음에 3연파 24대 손. 그러니까 영의정 고려시대 영의정의 24대 손. 그것까지 파악하셨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림궁이 몇 대 손 이런 고창 쪽에서 날리시는 분이 자손이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네. 좀 포용하는 그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 다행인데 네. 이게 좀 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네. 앞으로는 이런 길을 계속 가서 앞으로 이런 영향력을 미치겠다. 네.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항상 저는 시골에서 근데 시골이 예. 7번 나왔는데 어디인가요? 시골이요? 굴비로 유명한 영광입니다. 영광이요? 네. 네네. 예, 영광인데. 근데 저는 태어난 거는 고향은 서울입니다. 네. 즉 부모님은- 서울에서 3살 때 태어나서 3살에 이제 부모님이 어려워서 네, 네. 가정 환경이 어려워서 이제 시골로 이제 아버님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죠. 염산인가요? 법성포. 염산군. 법성포 근처입니다. 법성포 근처. 네. 잘하시네요. 아니 뭐 거기밖에 없으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네네. 그래서 아니 뭐 여기까지 조소한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내려가셔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할아버지 밑에서 할머니 밑에서 좀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 하시다 보니까 가정에 보다는 이제 돈벌이에 집중하셨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좀 어른을 예절. 이런 분들을 많이 좀 강조하신 분들을 자라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몸에 배어 있고 그게 결국은 사회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뿌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 많이 들으신 거죠? 많이 듣고 네. 많이 자라오다 보니까 내 뿌리가 과연 무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 또 찾아보게 되고 네, 네. 실제 뭐 직접 그 우리 뿌리가 있는 뭐
청도에 있는 그 할아버지 묘도 직접 혼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뿌리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자존감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 선조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선조가 걸어온 길이 우리 진짜 존경받는 길이라는 거를 저는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수로 할아버지 73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는 게 뿌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는 왕족의 자손이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면 네네. 여기도 많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장심을 어떤 가지고. 장심을 가지고 비록 공부도 못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그런 내면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면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 하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 특히 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양한 어떤 연배의 조직 인력들이 우리 라디안에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고려 시대에 추구했던 왕건이 가지고 있던 어떤 체계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왕건이 호족의 개성에 물론 호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호족의 조만한 어떤 이었지만 이 전체를 아울 수 있던 거는 다양한 그릇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왕건은 다양한 지방호족들의 부인들을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대표님도 다양한 분하고 결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 경영 결혼한다는 아니 뭐 얘기죠. 이슬람으로 개종하시면 되지. 이슬람으로. 아니 잘 나가다 막장 난 사람. 그러니까 김수로 왕의 그 왕비가 여러 명이었다는 얘기도 그것도 가면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그걸 지탱해주는 다양한 뿌리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3살 때 영광 내려가셔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지내셨는데 요즘 보면 이제 가정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떠나서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한 분이 아이들 키워주고 케어해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이혼해서 혼자 지내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뭐 20대, 30대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한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뭐 어떤 가정이든 어떤 과정 환경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부모님의 관계 또는 뭐 어떤 그건 자기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환경에 자기가 이제 놓여져 있는 것뿐이지 이게 내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뭐 진짜 뭐 큰어머니 큰아버지 밑에서 이제 뭐 거의 방치하다시피 눈치 보면서 눈치 보면서 어머니는 뭐 화장품 판매원으로서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서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느끼는 부분은 항상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렸을 때 그런 어떤 환경이다 보니까 항상 혼자였었고 또 아들이 저 혼자였고 이제 여동생이 한 5살 이하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나이 차가 좀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내성적이었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환경이 그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을 때입니다. 내가 이런 어떤 내성적인 성격, 지금 앞에서 말하면 얼굴 빨개져서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었는데 그 성격을 좀 개조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 또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대학교 때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기자로 해서 학교 신문사의 학보사 신문사인데 신문사 기자로 해서
그런 신문 기자를 하다 보면 대외적으로 앞에서 나가서 이야기하고 연설하고 또 기자로서의 어떤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뭐 사람들과의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갖고 또 신문사 선배들이 뭐 가만히 안 놔둡니다. 네. 거의 군대 수준의 군대가 세죠. 네네. 군대 수준의 뭐 길거리에서 뭐 엎드려 뻗쳐고 머리 박고 있고 뭐 발표하라고 그러고 뭐 우리 뭐 기치도 외우고 뭐 이런 다양한 또 이제 대학교 연합 모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지역 모임, 뭐 전국적인 기자 연합 모임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을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리더십을 좀 배우고 성격이 아예 좀 더 내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지만 좀 많이 바뀌는 성격을 지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은 그 천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천성은 바뀌지 않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는 자기의 노력만 있으면 네네. 바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한다고 하면 요즘 스피치 학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뭐 3개월만 다녀보십시오.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교육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내성적이거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스피치 학원도 뭐 보내주겠다 회사에서. 네네네. 예, 뭐 그다음에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이제 학교 대학교도 좀 야간에 보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을 통해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바꿔 나갈 수 있다. 예, 뭐 재미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 자, 여기까지 좀 오늘 하겠고요. 그 이제 지린더 씨랑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오늘 그 뭐 질문 잘한 분한테 대표님 네. 나중에 질문 잘한 분한테 뭐 나중에 좋은 거 주실 거죠? 네, 명함이들 네네. 같은 우리 저기 네네. 예, 메모해가지고 네네. 우리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질문. 네. 네 역시 뭘 줘야지 이렇게 질문을. 네. 네. 아니 마이크 마이크 없어요. 네 그냥 하세요.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제품력보다도 마케팅력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네. 마케팅의 어떤 포인트에 가장 중점을 주시고 하셨는지 네. 구체적으로. 네. 마케팅의 중요한 우리 제품의 특성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품의 특성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제품입니다. 일반 개인이 물론 이제 앞으로는 개인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B2B 시장이 좀 앞으로 많은 B2G나 B2B 시장이 많은 제품이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업체들하고의 어떤 차별화, 경쟁 업체와 차별화를 하려면 우리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사회 공헌 기업이 좀 돼야 됩니다. 회사가.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또는 우리 제품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명을 살리는 길에 저희가 어떤 기증을 하고 거기에 어떤 MOU를 맺어서 우리 라디안 부분들이 같이 그 뭐 도움을 주고 뭐 하는 어떤 공공성의 어떤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기부 활동,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협회들과의 어떤 지원 활동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에 무상으로 우리 AED를 뭐 10대씩, 20대씩 또는 예, 어떤 어떤 진짜 좋은 일을 하는 쪽에 뭐 지원도 해주고 또 이게 뭐 산악 구조대 뭐 자원봉사하는 네. 쪽에 뭐 15대씩 뭐 지원을 해주고 뭐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라디안의 어떤 홍보대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의 어떤 특성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런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우리 라디안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헌 활동을 통해서 좀 우리 라디안의 어떤 기업 이미지를 좀 많이 올리는 네.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셈에도 이번에 한 50대 정도 네.
정상들한테 무상이요? 무상으로 네. 예, 몽골에 기증도 하고 거기서 또 몽골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은장 근데 그뭐 표창장? 표창 궁금한 게 이게 무상으로 기증을 하면 네. 그래도 이게 뭐 아무래도 200만 원짜리인데 네. 원가 가면 그래도 몇십만 원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네. 못하더라도 네. 몇백 원. 그러면 그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돈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지 이거 굉장히 속물적인 질문인데 네. 그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네. 그만큼 뽑아요? 어때요? 뽑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보면 그러지 네. 못하죠. 네, 예, 네. 당장 하나 물건 팔아서 네네. 그 부분을 가치를 실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음. 우리 라디안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단순히 하나 팔아서 물건의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라디안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저는 이 회사를 어느 정도 성장해 놓으면 이거를 뭐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저는 뭐 따로 그냥 사회 환원한다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이 부분들을 환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즉 앞에 당장의 이익보다는 5년 후, 10년 후에 라디안의 브랜드 가치가 더 중요하고 라디안이 가지고 있는 추진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가치 그다음에 사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부가 또 저도 저희 카톡이죠. 카톡에 보면 나를 비워 세상을 담자라는 게 제 기치거든요. 네. 예, 나를 비우면 세상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를 비워 세상을 담자라는 어떤 기치 안에 저의 모든 그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에 환원하는 거고 우리 라디안의 어떤 경영 철학에도 나와 있거든요.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회사. 그 다음에 구성원의 라디안의 이익이 구성원들한테 선순환되는 경영. 그 다음에 오블리스 노블리즈를 실천할 수 있는. 결국은 제가 뭐 성공했다고 아직 장담하기 이르고 아직도 이제 네, 조그마한 그렇죠. 중소기업이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 나라의 대기업들이 또 욕먹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은 미국처럼 그런 어떤 것들이 제 자녀들한테 대물림되고 그것들이 부가 대물림되고 가난은 가난한 대로 대물림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그 존경받는 길은 그 모든 거를 어차피 이 삶이라는 거는 어차피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념도 있지만 이게 우리는 지금 보면은 평생 100년 이상 200년, 500년 살 것 같지만 어차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돈, 명예 뭐 이게 다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이 어차피 뭐 가그저 갈 거는 이제 오단벌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가치를 심을 거냐, 우리나라에 어떤 가치를 네. 심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그 사회에 환원하는 그리고 그런 어떤 문화들이 정착된다고 하면 진짜 존경받는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네. 이런 대표님의 이런 그 관점을 예. 그 사모님도 공감하십니까? 와이프는 뭐 고생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5천만 원 집 전세고 했는데 다 사회 환원해주고 하시면 사모님께서 그 공감하실까요? 저는 또 설득의 어떤 그런 근데 아까 마케팅 말씀하신 마케팅 방법 구체적으로 근데 대표님이한테 이거를 지금 이렇게 기증하고 롱텀으로 해서 그 회사 규모가 있으시긴 하실 수 있지만 네. 회사 규모가 작을 때는 네. 사실 몇십만 원도 기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고 돈이 일단은 거의 먹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네. 그런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그런 뭐 기부할 것이 그렇게 돈이 없어요 지금 내가 네. 지금. 네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부라는 게 뭐 저도 뭐 기부를 뭐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기부라는 게 어떤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습관이라고 하면 아까 우리 아침 밥 먹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 의무 때문에 먹는 게 보다는 뭐 습관적으로 그렇죠. 하는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되면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요. 항상 그 준만큼 2배, 3배, 10배, 100배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예. 뿌리만큼 거둔. 그 어디죠? 뭐요? 하유미팩 뭐죠? 예. 제닉, 네네. 제닉 대표님도 그러셨잖아요. 예. 모든 걸 내리고 주님께. 그분 이제 그래서 그분 그 회사 그만두셨어요. 예, 선교 여행만 대표님 가신 거지. 바뀌었어요. 자, 근데 질문, 이제- 질문. 아니, 또 하세요. 네. 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외람된 말씀인데요. 네. 그 병역 특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래 지원을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애 때문에 오신 거예요, 지금요? 그게 아닌데 네. 그 제 애가 기계공학이거든요. 아. 네. 근데 실무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런 특례로 병역 특례를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득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났고요. 오늘 정말 우연히 왔어요. 네. 오래간만에 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몇 명이나 TO가 있나요? 5명? 저 5명 TU가 있는데 지금 꽉 차 있고. 네. 지금 그 제가 이제 병역 특례도 이제 연구 요원 병역 특례가 있고요. 지금 생산요원. 생산요원의 병역 특례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희 라디안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연구 요원의 병역 특례가 아니라 산업 그러니까 생산. 그 생산 쪽이니까 뭐죠? 그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의 아.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병역 특례로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연구 요원도 아니, 좀 연구요원이 아니고요. 기계공학이니까. 학부기 때문에 아. 근데 학부에서는 사실 이렇게 실무적인 걸 많이 안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대학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혜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연구 요원 인력으로 뭐 해야 되고요. 그럼 졸업하시고 뭐 석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 휴학을 내서 이제 할 수 있는 연구 요원으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 고졸 사원들한테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들한테만 네, 네. 이제 네. 혜택이 돼 있습니다. 자, 또 질문. 5년 네. 하나요? 3년 하나요? 3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임실 김수명 후손입니다. 아, 예. 자, 종친해하세요. 몇 도시, 예. 몇 도선이신지. 38대 손입니다. 예? 38대. 아, 예. 그러면 네. 제가 팔을 제가 기억이 예. 실무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시공이라던가 이렇게 뭐 증축 같은 공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제 예전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됐는데 이게 요즘에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소방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시공의 한계도 이 책임도 이제 업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이제 시공사 배추처에 네.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예, 뭐 그 시공 이게 그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의무화를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소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기계 설치법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에 있는 어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면적이라든지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또 정해져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집합 건물에 설치할 의무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공공시설, 뭐 철도 터미널, 뭐 여객 터미널, 배, 뭐 비행기, 학교, 네. 뭐 이런 부분들에는 설치되어 있지만 아직 개인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의 활성화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저기 B2G를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데 예. 그 업체 측의 책임이 있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 업체가 아니라 그 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할 겸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공 업체가 뭐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죠. 공공기관 네. 장이 이제 한 대만 네, 하면 네. 되나요? 아니면 여러 대 해야 되나요? 자, 질문. 공공기관에서. 지금 한 대만 하면 되죠. 네. 네,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근처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의 대다수 국가에서 심장 제세동기 교육 필수로 이제 어렸을 때 봤는데 저희는 이제 매년 심폐소생술 네. 까지는 받고 제세동기 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서 네. 혹시 이제 학교나 아이들 교육 방향으로 필수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네. 그리고 현재 이런 것들이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을지. 아, 예. 그 학교 보건법이 따로 있더라고요. 네. 학교 보건법에 보건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세월호 사태 이후, 세월호 그 사건 이후로 이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들 같은데, 국내에도 선진국처럼 이런 응급 처치의 부분들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성이 될 때까지 꼭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갈수록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응급 구조사들이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상대로 한 교육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면서 어떤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해주는 뭐 직접 학생들한테도 교육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어떤 이 시스템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 가서 그런 걸 네, 해주시는 예, 겁니까? 저희가 좀 무료로 지금 네. 그 부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 쪽에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 스케줄에 맞춰서 네. 응급구조사들이 응급처치 강사라든지 가서 직접 교육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많이 참조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건강기능식품회사 팜스빌에서 고객들의 가치를 향상시키자 노력하는 고승우입니다. 아, 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이렇게 가치나 생명 존중과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대표님들의 얼굴을 보면 네. 너무 선하다는 이게 비행기 띄우시는 거네요. 네. 일단 올리고, 네. 편하게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도 살아가면서 많이 배워야지 될 그런 가치로 삼아도 될 정도로 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러니까 딸내미가 6살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AED나 이런 거에 대해 관심도 많고 이제 와. 책도 빌리면서 오유. 6살짜리가? 와. 스카우트해야 되겠는데요? 아마 누워봐 하면 이제 그래요. 뭐 야. 걱정 없으시겠네요. 네. 예,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내 이런 응급처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도 많이 느꼈었고, 네. 이제 충분히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유치원까지도 네. 대상들을 점점 낮추면 네.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좀 호기심으로 이제 다가가도 이게 아이들의 응급처치 때, 응급상황 때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한 좀 교육이나 아니면 적십자에서 응급처치 과정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쪽으로 좀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신지. 예, 이제 저희가 우리가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저희 역량이 제조 연구 개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협회들을 지원을 통해서 이게 좀 국내에도 좀 응급처치 관련된 협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회들이 결국은 많이 그 부분들을 많이 대중화시키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우리 제품이 또 가정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협회들에게 많이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아까 쓰고 있어서요. 좀 유치원에서도 최근에 KBS 뉴스에서 나왔죠. 심장마비 어린이가 심장마비로 해서 4살 5살인데 선생님들이 응급처치를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뇌사에 빠져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처럼 심장마비라고 하면 뭐 나이 드신 뭐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가슴 압박만 잘 배우면요 충분히 그 살릴 수 있습니다. 유지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만 잘
그 어렵지 않거든요. 예. 초당 2번, 깊이는 5에서 6cm. 예. 예. 그래서 그것만 해주셔도 충분히 어떤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자, 질문. 네. 네, 우연찮게 네. 2012년, 13년도에 지금 이 AED를 우리가 설치를 한 곳에 네. 점검을 이제 서울시에서 안전요원을 그 응급조사 교육을 시켜서 네. 얘네들을 다 AS 받아야지 되는 건지 방치해 놓은 게 많다고 국회에서 왜 맞습니다.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생활안전연합에서 저희가 130명을 교육을 시켜서 네. 곳곳에 다 보냈어요. 이걸 점검을 하는 네. 아파트에 300가구 이상에는 음. 의무적으로 권장 형태.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 뭐 음. 학교, 동사무소, 그다음 보건소, 경찰 이런 데를 다 봤는데 제가 이제 점검 나간 데는 지하철하고 경찰서하고 네. 동사무소, 아. 동사무소가 아니라 그 지원센터. 네.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아, 제세동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네.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왔더니 아, 그게 어디 있지? 아, 어디 있지? 너무 놀랐어요. 그런 데다가 여기 아까 패드 있죠? 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예,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3년이 지난 것도 수두룩하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설치해놓고 나서는 한 번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게 정말 몇 조 원이 아까 네. 말씀하신 95만 원인데 네. 수십만 대 그 계산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때 했던 그 자료가 진짜 이만큼인데 그게 이제 막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 저기는 너무 이게 뭐죠? 브랜드가 수십 가지. 예. 그래서 배터리가 없는데 배터리를 끼울 수도 없어요. 네. 안 맞으니까. 예. 예, 메이커가 틀리니까. 이제는 그 기계가 생산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웃기는 게요. 보건소. 네.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네. 왜냐하면 자,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겠어. 어르신들이 질문. 있으니까. 근데 네. 설치하고 나서 점검을 어떻게? AS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게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는지 네. 그걸 좀 예, 예. 그래서 아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아까 영업사원보다는 교육 직원, AS 직원들을 먼저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런 어떤 부분들이 워낙 지금 국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렌탈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케어하고 관리, 우리 정수기처럼, 예, 정수기처럼 이 우리 AED 또는 의료기기들을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결국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뭐 다양한 어떤 부분들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장차의 어떤 목표는 라디안이 뭐 어떤 뭐 정수기 업체처럼 전국의 어떤 헬스케어 관리 뭐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뭐 그런 어떤 사업의 어떤 다양성을 좀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는 6개월인 뭐 3개월, 6개월 한 번씩 점검을 해주고 있고 응급 구조사들이 항상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주고 있고. 네. 몇 년 후에 그게 가능할까요? 궁금해하시는 거 그런 것 같은데. 5년 후, 3년 후? 뭐가요? 그 네. 케어해 주시는. 네, 그거는 뭐 3년 안에 가능할 것. 이제 우리 집에 이런 어떤 케어하는 우리 어디에 뭐 코디라고 하듯이. 네네. 예. 네. 빨간색으로 이 유니폼은 빨간색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질문. 안녕하세요. 이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여기 참석하게 된 게 의료기기하고 그쪽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대표님 그 이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추가하시는 게 홈 메디컬 쪽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나가시는 방향이 산업 IoT 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라디안에서는 IoT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산업 IoT에 대한 전망성에 대한 이제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업 IoT에 대한 질문이네요. 예, 뭐 저희 라디안의 강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센싱,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 IoT의 또 핵심이 결국은 센싱하지 않으면 어떤 제품을 구동하거나 움직이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안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역량, 그 센싱하는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홈 헬스케어에 좀 진출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우리 라디안이 가지고 있는 그 센싱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의 심전도를 우리 지금은 이제 유선으로 지금 심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무선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 파사 하나 붙이면 네. 심전도가 우리 휴대폰으로 저장되고 측정이 되고 그러면 부정맥 부분들을 알 수도 있고 심장의 어떤 그 심리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있는지 또 그 뭐 이런 부분들이 심전도로 분석할 아이템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개인 관리형 어떤 환자 또는 일반 사람들 모니터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앞으로 시장이 좀 커 가야 될 어떤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우리 어머니도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신데 만성 질환 환자가 앞으로는 엄청 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그렇죠. 사회에서 네. 병 하나씩은 항상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예, 당뇨든 고혈압이든 그런 거를 관리하고 케어하려면 어차피 이거는 홈 헬스케어, 메디칼이 그런 어떤 기술이 접목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삼성을 포함한 어떤 대기업들이 다 이 홈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이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홈 헬스케어 관련된 또 IoT를 기반으로 한 건강 체크 관련된 부분으로 가는 이유가 그 시장의 어떤 형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든지 어떤 기업을 선택하실 어떤 사회에 어떤 진출하는 어떤 초년생으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는 건강하고 IoT하고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그런 어떤 산업이 주가 될 거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산업이 주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제조업 환경이.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급속도로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거기에 어떤 부분들을 빨리 진출하고 사회 경험을 쌓는 게 앞으로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또 질문. 네네. 네. 그 생명을 살리는 기업 라디안을 네. 그 주인공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저는 의료업계 종사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네. 생명에 대해서 계속 관심 갖고 있는데 네. 심정지라고 하면 원인을 불문한 어떤 상태잖아요. 네. 실제로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알레르기 쇼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심장 이상으로 인한 심정지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상태로 인해서 발현되는 상태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심정지라는 게.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니까 쭉 지켜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응급 그 의료 구조 시스템이 아주 낙후된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골든타임 4분 말씀하셨을 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어머니도 풍이 오셔가지고 6시간에서 8시간 안에 도착하면 뚫는다. 뭐 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셔서 생활하고 계세요. 사실. 약간 3시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계속 이 주기가 짧아지는. 병원에서 말하는 재활을 위해서 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예. 4분이라고 말했을 때 이 기간이 119를 부르거나 구급차를 불렀을 때 도착할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중요성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동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홈 헬스케어 좀 그 산업이라고 표현하기 어렵고 막 감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산업이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네. 중요한 사명을 네. 좀 사회가 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많은 병원도 있고. 질문.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기절해서 쓰러졌는지 심장이 정지해서 뭐 발작을 일으켰는지 모르잖아요. 네. 이런 되게 많은 어떤 증상의 비슷한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그게 궁금해요. 네. 기절하고 심정지하고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네. 환자 우리 지금 응급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기본적인 게 뭐냐면 환자의 상태를 보는데 호흡과 의식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 됩니다. 호흡과 의식이 호흡과 의식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이 교육조차도 지금 안 배워서 지금 문제인데 호흡과 의식이 없으면은 심정지. 근데 뇌졸중은 호흡은 합니다. 의식만 없을 뿐이죠. 당뇨 쇼크도 호흡은 합니다. 모든 병은 호흡, 즉 혼자 자가 호흡을 하느냐, 자가 호흡을 하지 않고 호흡과 또 의식도 없느냐, 그 차이만 보면 심장마비 환자인지 그냥 뇌졸중인지 당뇨 쇼크인지 아니면 뭐 어떤 기타 뭐 알레르기 쇼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 의식만 확인하면 단순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오죠.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호흡과 의식이 없을 때만 가슴 압박을 계속 해주면 됩니다. 가슴 압박을. 그래서 그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손을 대봐야 되네요, 그러면요? 도보든거나 뭐 귀로 한번 물어보거나 코나 입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 부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깨워보거나 괜찮습니까? 의식. 괜찮으세요? 때려보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꼬집어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만 하면 또 호흡이 자가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만 하면. 요걸 대보면 호흡과 의식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걸로 진단이 되나요? 네. 우리는 잘 몰라도 우리 당황하잖아요. 가까운 친인척이 갑자기 호흡이나 의식이 없는데 호흡이 있는지 이걸 잘 판별을 못할 때가 있을 때 요거 패드를 대보거나 붙이면 알아서 얘가 해주는. 그 심전도가 뛰면 심장 충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호흡과 의식을 확인해 주십시오. 얘가 얘기해 주니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심장마비 환자가 되면 바로 이제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빨간 단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얘가 얘기하죠. 그런 어떤 이 안에 좀 센서가 이게 센서기 때문에 센싱을 해줍니다. 정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전혀 안 배웠잖아요. 요즘은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나요? CPR만 하는 거죠. CPR과. 옛날에 민방위에서 배우던 걸 학교로 간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이제 지리는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우리 지금 페이스북 쓰고 있잖아요. 그 페이스북 같은 것을 이제 실제 그룹별화해서 기업에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조직원들 소통하는데 쓰는 티그리스라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국내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소셜 그룹이에요. 만든 타이거 컴퍼니 김원준 대표님 모시고 다음 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네. 먼저 CEO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처럼 내세울 것은 없는 기업인데도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지금의 라디안과 앞으로 1년 후 라디안, 5년 후 라디안, 10년 후 라디안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업 접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밑바탕이 돼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더라고요. 그 어려움을
다시 이길 수 있는 길 또한 있기 때문에 항상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빌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